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언론사의 문제는 언론 사주의 문제와 언론인의 문제로 분류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 사주의 문제는 그가 언론을 돈벌이나 권력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인지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성향이 결정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주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일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정의감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서 민족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류 언론의 타주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발전을 바라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성향을 보이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신문의 논조가 대체로 친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의 정통성에 부단히 견제구를 날리기 쉬울 것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이 취하고 있는 논조가 바로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매력적인 국가로 발전하려면 이런 논조를 가진 수구 신문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의 문제는 언론 사주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주와 같은 생각의 논조를 펴는 기자들이 우대를 받을 것이고 그런 기자들 가운데 필력이 괜찮은 사람들이 그 신문사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 그 대표적인 논객입니다. 그 외에도 조선일보에는 대단한 수구 논객들이 즐비하지요. 류근일, 강석찬 등등 공권력이 조선일보 사주를 조사를 했을 때 당시 김대중 주필이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를 날린 때가 조선일보의 힘이 가장 강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조선일보가 여론을 손아귀에 넣고 있었고 김대중 주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국가기관도 감히 조선일보 사주를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조선일보 사주의 대변인이나 또는 집사처럼 보였습니다. 중앙일보 사주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간부 기자들이 검찰청사 앞에 도열하여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주를 격려하던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고발해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주를 격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사주를 조사하는 국가기관에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선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지금도 언론인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진보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놀랄만한 집요함으로 파고들어 보도하지만 보수 정권의 부정과 비리는 외면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물타기를 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무마하는 논조를 펴는 간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언론인이 쓴 기사가 진실할 리 없고 그들의 논조가 공정과 정의에 부합할 리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언론인이 국가의 부정과 비리를 드러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부정과 비리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공익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기자들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사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강요하고 협박도 합니다. 이런 기자들이 언론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는 부정과 비리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사에는 대체로 정론, 직필, 하사, 현정 같은 문구를 걸어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사가 추구할 가치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언론 윤리 강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약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약은 대단히 형식적이어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지침도 되지 못합니다. 언론 윤리 강령에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대내외적인 침해, 압력, 제한을 배격한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자들은 회사의 편집 방침, 권력과 자본의 압력 또는 회유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적절하게 타입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면 정치 세력과 내통하거나 또는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업에 광고를 따내야 한다면 그 회사를 돋보이게 하고 또 그 회사의 비리를 은폐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건 한낱 사치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의 부정과 비리, 온갖 뇌물 스캔들 이런 것들은 항상 감춰져 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과 기업이 유착했다는 것이고요. 만일 그때 삼성이 제대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고 거듭났다면 삼성은 지금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기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삼성의 윤리공영 또는 삼성 사주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삼성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론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이 이걸 바로 보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진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 공정, 진실 보도에 나선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신문사 사주와 기자들이 하루빨리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